볼게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사실 워낙 옛날하고 대동소이해서 제가 죄송하기 그지없다. 윤석열 지지율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37.3, 부정 59.4. 다 그 언저리에서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보다 국민의힘이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선거 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대세를 엎지는 못하는 상태로 갈 거다 이런 거고.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45.2, 국민의힘 39.8.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여론이고 이 여론조사만 보면 안 되겠죠. 여론조사 꽃으로 가겠습니다. 비싼 게 정확하다. 이제 자동으로 나오네. 자, 윤석열 지지율 긍정 30.6, 부정 68.4. 이게요 저번에 지난주 갤럽에서도 부정평가가 70% 육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 부정평가만 따로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평가가 70에 가까워지면 당연히 윤석열을 콘크리트처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정평가로 몰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 숫자 굉장히 중요해요. 네. 60% 유지하던 물론 저게 이제 그 전화 면접인 경우인데 말하자면 저 전화 면접인 경우는 국민들의 여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론조사 기법으로 봐도 총선 때 투표율은 ARS 보시면 되고 저건 전화 면접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한 70%가 윤석열 싫다 못하고 있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에 그래프 몇 개 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도 전화 면접 잘한다 30.6 못한다 68.4 그 다음에 자동응답 잘한다 39.1 못한다 60.2 이렇게 됩니다. 60.2 이날 이제 ARS가 39.1이 조금 높게 나온 거는 보수 표집도 높았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여론은 대선 때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이 두 후보 간 표차가 거의 안 났던 완전 박빙이었기 때문에 50대 50% 시작하면 딱 맞죠 여론이.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층들이 전화 받는 기회가 많이 떨어집니다. 업무 시간에 전화 받기 힘들다고요. 내 말은. 네. 자, 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위에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이 있는데 45.5, 32.0, 49.7, 38.3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ARS가 훨씬 높네요. 지금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이는 ARS가 현재 총선 때 흐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무조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박빙이 되려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5% 이내에서 접전을 계속 벌여야 돼요. 근데 지금 다른 가끔씩 여론조사에서 누가 이겼으면 좋겠냐 또는 누가 이길 것 같냐 할 때 민주당이 더 압도적으로 잘 나오잖아요. 네, 지금도 11% 13%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윤석열의 부정평가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길 거다. 또는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약한 지지층 있잖아요. 견고하지 않은 지지층에서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대신에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투표장에 밀려가겠죠. 심판하겠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저보다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여론조사 볼까요?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지난 2년간 윤 정부는 정적 죽이기만 올인했다. 발언에 공감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공감한다. 전화 면접 자동응답 각각 51.9, 57.8. 공감하지 않는다. 44.2, 40.3. 이 차가 크지 않은 이유는 미디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미디어에서 지금 헬기 뭐 이런 걸로 갈라치기도 심하기도 했고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표차가 크지 않은 게 이 맛에 정부에서 이렇게 몰아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죠? 그게 선거 여러 가지 전략이니까.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극우 지지층에 소구한다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중도 포기한 애들이에요. 뭐 민주집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음만 볼게요. 한동훈의 586 청산과 이재명 대표의 검사 독재 청산, 공감하는 시대 정신은 여기서 또 벌어집니다. 한동훈에 공감하는 사람들 386 청산 31.7, 36.9 각각
전화 면접 ARS.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검사 독재 청산은 52.3, 50.6. 이런 아젠다들이 켜켜이 쌓이면 총선의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계속해서 586을 공격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금 집권 여당이 아닌 상황에서 계속 검사 독재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검사를 이렇게 찍어내고 있는데 다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하나만한 여론조사일 수도 있는데 최재형 목사가 아크로비스타에서 김건희 만난 게 주거침입이다 그랬잖아요. 나 이 정말 아니 프레임 전환하려고 별짓거리 다 하는데 그 여론조사에 주거침입이다라고 한 사람들이 각각 32.3, 30.5인데 주거침입이 아니다라고 본 사람이 49.6, 48.3. 이것도 그냥 게임 끝난 거잖아요. 이게 의외로 미리 카톡을 통해서 사진을 보여줬다. 샤넬이나 디올 백을 보여주고 나서 약속을 잡아서 만난 거다.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걸 떠나서 법리적으로 기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얘네들이 하는 말이 아예 또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주거침입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도 또 어려워요. 저게 주거침입이 될 수 있어요? 법의 장난인 거죠. 그러니까 주거침입의 고의를 어떻게까지 확대를 하냐면 이게 우리나라 법의 문제점이에요. 저도 그 법리를 동의하진 않는데 이미 판례가 그렇게 굳어진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자면 촬영을 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안에 들어오는 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으니까 주거침입이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존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확대된 판례고 사실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수정된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긴 한데 현재까지 이게 아예 바뀐 건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초원복집 사건 때 불법 도청을 할 줄 알았다면 식당에 못 들어오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주거침입으로 처단한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가 이제 확장돼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써먹는 거죠. 만약에 줄리 명토아네트가 요거 자기 모습을 동영상 촬영을 할 거 알았다면 주거지에 들어오는 거에 동의하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무시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의사라는 걸 지나치게 확대하는 판례긴 한데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무리해서 이제 끼워 넣는 거죠. 와, 모여갖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우리 왕비님 지켜야 되는데 좋은 방법 좀 생각해 내봐라 해가지고 머리를 굴리다 나온 게 이거였겠죠. 사실 1990년대 대표적인 악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국민 상식에서 봤을 때 그냥 받았잖아. 그 최재형 목사가 이야기했잖아요. 받은 게 문제지. 예. 전에 갔더니 인사 개입 상황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디올백 파우치백 하나 장만해가지고 가서 영상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걸 논란으로 만드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의심의 여지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자, 마포울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물론 김경률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정청래 43.9, 김경률 23.3.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누가 나고도 안 된다고. 여기는 국민의힘에선 이 정청래 이길 사람이 없고 내가 한 말씀 드렸어요. 이재명 나가면 이길까? 마포울은 이재명 제외하면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정청래가 개항을로 가면 되겠네. 뭐 이렇게. 아니 근데 김경률 말고 원래 김경률 꽂으니까 화를 냈던 여기 지역위원장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김경률보다 더 안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검사 누구 또 하나 꼽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단 볼까요? 지금 계양을도 있습니다. 계양을에 윤형선이라고 저번에 같이 보궐에서 붙었던 사람. 목동 사람. 이재명 45.7, 윤형선 27.5. 이재명 3.8, 원희룡 29.8. 다 도토리 기적이네요. 네. 원희룡도 지금 호기롭게 뭔가를 하긴 했는데 껄쩍지근할 거야. 근데 얘가 있잖아요. 여기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선 가능한 곳에는 다 대통령실 사람들이 꽂혀 있거든. 그렇죠. 현지 와서 어디가 꽂기가 그러니까 당선을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난 대선 주자다. 어차피 한동훈은 막한다. 이런 포석이거든요. 자, 다음 인천 연수울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와, 민심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더불어민주당 장일영 35.8, 국민의힘 민경욱 이 사람 아직도 살아있냐? 22.2. 그리고 지금 녹색정의당 이정미 9.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심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들들들 끓고 있는 거예요. 네. 밑바닥에서. 또 정의당이 그래도 이정미 의원이 좀 나오는 편에 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의당이 확 꺼지면서 이 표가 민주당으로 또 많이 간 측면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이 159개 현수막을 행진을 했어요, 주말에. 와, 저 장면 보니까 또 열받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이분들이 한 말이 그거예요. 윤석열 정권 딱 29%만큼만 심판하자. 또 삭발까지 하신 분들 모자 쓰고 이렇게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유, 29%만큼만 심판하자. 무슨 뜻 같아요? 왜 고민을 해요? 말 그대로지. 29%라고 하면 사실상 그렇죠. 탄핵. 떨어진 지지가 거죠. 없는 거잖아요. 다 나아가선 떨어지는 탄핵이에요. 거죠. 네. 그리고 심판하자. 총선 때. 정말 4월 10일에 후회할 거다. 국민의힘이 정말로 29%만 표를 받아버리면 진짜로 민주당 단독 200석 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저쪽에는 이제 나라를 망해도 찍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극우 계층이 좀 있긴 한데 투표장 나가서 윤석열 정권 심판해달라 이런 뜻이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51%면 이기는 거예요. 승자독식 구조잖아. 그래서 이제 준연동형이 만들어지긴 한 건데 51%가 아니고 29%면은 그냥 모조리 다 떨어뜨리고 탄핵하자 그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